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건축정보로서 좋은 상가주택을 짓는 방법 또는 좋은 꼬마 빌딩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이 꼬마 빌딩인 상가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이런 건물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좋은 상가주택은 어떤 건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저는 그동안 서울의 개포, 가락, 고덕 등 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최근에는 판교, 광교, 동탄, 위례, 미사, 평택, 고덕 등 신도시의 상가주택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전문으로 하면서 수많은 건축주와 건물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말 좋은 건물도 있었고, 또 왜 저렇게 지었을까라고 생각되는 건물도 많이 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건물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 즉 입지 조건이라든지 수익성, 경쟁력, 또는 객관성, 또는 좋은 설계와 디자인, 또는 거주성이라든지 임대성, 또는 부동산적인 장래성, 또는 건축이나 매입하려는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점에서 만족할 수는 없듯이 상가주택도 위에서 지적한 이 모든 점에 대하여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꼬마 빌딩의 상가주택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 오늘은 첫 번째로 입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으로서 두 번째로 입지 조건, 어떤 땅에 지은 건물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가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은 입지 조건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었더라도 상권이나 위치 또는 대지의 형상이라든지 도로 조건 등이 좋지 못하다면 그 건물은 좋은 건물로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건물의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동산적인 장래성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으로 입지 조건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상권이나 수익성 등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우선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아무리 부동산적으로는 좋은 입지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건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조건이라든지 일조권 적용, 주차장 설계, 건물의 배치와 평면 계획, 특히 건물의 외관을 결정하는 정면성 등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런데 대체로 많은 건축주들이나 또 이런 건물을 사려는 사람들은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이나 부동산 사무소의 말만 듣고 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상권이나 장래성 등은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크게 실수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으나, 건축적인 것은 단순히 공인중개사 등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비용을 주고 사는 땅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본 설계, 소위 가설계라고 합니다마는, 이 기본 설계를 한 후 건축 가능한 건물과 면적, 규모 등을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공사비와 임대 가능 금액 등 수익성을 분석한 후 매입하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에는 복잡한 지구단위 지침에 지역마다 각기 다른 건축 조례와 복잡한 건축 관련법, 또 주차장법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이를 잘못 판단해서 낭패를 본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비싼 땅만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땅을 매입하기 전에 기본 설계를 해보면 금방 그 땅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인 땅값을 보면 건축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대로변이나 코너 땅 또는 모양이 번듯하고 이쁜 땅들은 비싼 편이고, 그렇지 않은 땅은 싼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외로 부동산 등에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땅을 설계해보면 꼭 기대만큼 좋은 설계가 나오지 않아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못생긴 E형 땅은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면 의외로 더 예쁘고 실용적인 설계가 되어서 땅값에 비하여 훨씬 효용성이 좋은 경우도 있고, 또는 경사진 땅은 잘 설계를 하면 1층과 같은 지하층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땅에 비해서 한 개층을 더 건축할 수 있는 횡재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코너 땅은 이 대부분이 가각이라고 해서 이 도면과 같이 이 코너 땅들은 이게 가각 부분에 코너 부분이 꺾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들이 코너 땅들인데, 이런 땅들은 이 부분이 참 애매하죠. 설계를 해보면 이 부분에 규격화된 방을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하고, 특히 입지 조건이 좋은 땅은 그렇지 않은 땅에 비해서 심하면 두세 배나 비싼 값에 나오는데, 그런 땅이라도 오직 1층 상가 부분만 좋은 것이지, 특히 상층부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거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건물의 전체적인 가치가 과연 그렇게 땅값과 같이 몇 배 차이가 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일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5번째로, 땅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설계와 건축을 하다 보면 완벽하고 모든 점에서 좋기만 한 땅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잘생긴 땅이라도 가각이나 대로변에 흔히 설정되는 이런 가각이라든지 코너 땅들은 거의 대부분 주차 진출입 불허구간 등 의외로 제약이 많기도 하며, 아무리 못생기고 좋지 않은 위치에 있어도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 의외로 좋은 점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수많은 땅과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기 전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드시 기본 설계를 한 후 매입하고, 또 일단 그 땅이 내 땅이 되면 그 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즉, 이런 땅과 같이 좁고 길쭉한 땅이고 더군다나 또 일조권까지 받는 그런 땅이라 하더라도 스키플로어 등 설계하는 방법에 따라 좋은 대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설계란 수많은 안을 도출하고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이므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안전하게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러면 좋은 입지 조건과 좋은 땅은 어떻게 고르는 것일까요? 이런 유튜브나 부동산 관련 책 등을 보면 도로라든지 일조권, 특히 주차 계획 등 건축 관련 규정 등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설명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규정들을 어설프게 공부해서 들 정도로 간단하진 않습니다. 또 땅을 소개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들도 간단한 건축 규정을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엄청난 비용을 주고 사는 땅을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낭패를 당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설계란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하는지에 따라서 건물의 기능이나 외관에 큰 차이가 나는데, 이를 막연한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땅이나 낡은 건물을 산다는 것은 건축을 전제로 하거나 리모델링이나 나중에 신축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설계는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땅을 산 후 설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땅을 사기 전부터 설계자와 같이 땅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을 두고 PM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엄청나게 비싼 땅을 설계자와 같이 미리부터 알아본다면 복잡한 법규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건축 가능 범위 및 건축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가 있어서 수익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면서 투잡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건축에 부담을 갖는다면 이 건물에 대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설계자에게 공사비 산정이라든지 시공사 선정, 공사계약 체결, 공사비 지급, 공사 품질 관리, 또 하자 관리 등 건축의 모든 과정을 맡기는 PM 방식으로 한다면 입지 선정에서부터 완공까지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비단 신축만이 아니라 꼬마 빌딩을 매입하는 경우도 그런데, 이런 기존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사항 또는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사무소의 말만 듣지 마시고 반드시 건축 설계자의 자문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좋은 상가주택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첫째로 좋은 상가주택은 어떤 건물인가, 두 번째로는 입지조건, 어떤 땅에 지은 건물이 좋을까, 세 번째로는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네 번째로 비싼 땅만 좋은가, 또 다섯 번째로는 땅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또 여섯 번째로는 좋은 땅과 안전하게 건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러한 모든 것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설회사나 시행사, 심지어는 전문적으로 건축을 하는 직장사들까지도 땅을 살 때 그냥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에서 그 땅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한 후 사는 것이 당연한데, 유독 일반 건축주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입지조건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수익성이라든지 경쟁력, 객관성 등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